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당근 플랫폼 미더에서 어느 날 이미지 CDN이 터졌습니다. 킬스위치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수빈, 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당근의 공통 서비스 개발팀에서 이미지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식의 아키텍처를 운영하고 있는지 소개드리고 또 장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가 변화하게 되었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김수빈, 당근 내에서는 엘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당근의 공통 서비스 개발팀의 콘텐츠 서빙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에서는 주로 고나, 타입스크립트, 코틀린, 파이썬과 같은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는 이미지 서비스나 동영상 서비스 혹은 당근 내의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상태를 가시화하는 서비스나 사내 인증 플랫폼 같은 다양한 기능들,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현재 당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CDN 장애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고 킬스위치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도입되었고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정착하게 되었는지 소개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이 아키텍처를 도입한 결과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당근의 이미지 서비스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에서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다양한 서비스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실 중고거래와 같은 곳에서도 이런 피드의 이미지가 올라오고 또 사람들이 중고거래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조회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알바라든지 아니면 채팅과 같은 곳에서도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또 당근의 어떤 가게 정보들 혹은 부동산이나 중고차나 커뮤니티와 같은 곳에서도 이미지를 자유롭게 업로드하고 또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근의 이미지 서비스는 전차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를 일관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쓰이고 있고 또 당근은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국 외에도 캐나다,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당근의 이미지 서비스는 이런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의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이미지를 사용할 때 이미지 URL을 바로 DB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ID만 저장하고 이 이미지의 ID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조회해야 할 때 항상 동적으로 당근의 이미지 서비스 API를 호출해서 이미지의 URL이나 이미지의 너비 높이와 같은 이런 메타데이터를 조회하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이미지는 또 만료기한이 있는 사인드 URL 형태로 제공이 되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동적으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뭐 이미지의 포맷이나 퀄리티를 조정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에서의 이미지 사용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는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면서 진화해 왔고요. 그래서 이런 대용량 트래픽에 대해서 좀 비즈니스 로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그림으로 표시해보면 이런데요. 이게 너무 작고 많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위에 있는 아키텍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영역의 아키텍처이고요. 아래쪽의 아키텍처는 실제로 사용자가 이미지 URL을 입력해서 이미지를 조회할 때 타게 되는 아키텍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조회하는, 메타데이터를 조회하는 부분의 아키텍처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클라이언트 혹은 당근 내부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에는 이 이미지 패스를 이용해서 업로드 요청을 보내고 업로드 요청을 보내면 저희 빅픽처라고 하는 당근의 이미지 서비스 API 서버는 다이나모DB와 memcachd를 이용해서 메타데이터를 이 메타스토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타스토어에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저장한 이후에는 이미지가 어느 스토리지에 업로드 되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S3에 업로드 되어야 하면 S3 혹은 GCP의 똑같은 스토리지 서비스로 GCS가 존재하는데 이 GCS 버켓에 업로드가 되어야 하면 이 GCS 버켓에 업로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업로드를 진행할 때는 당근의 이 이미지 서비스가 직접 이 버퍼를 각각의 버켓에 업로드하지 않고 이 각각의 버켓에 업로드할 수 있는 프리사인드 URL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근의 이미지 서비스는 이미지 업로드 요청이 왔을 때에는 이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프리사인드 URL을 생성하고 이걸 클라이언트에게 내려주면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 멀티파트 업로드를 제공받은 프리사인드 URL로 업로드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프리사인드 URL을 생성할 때에는 이 이미지 서비스에서 각각의 버켓에 API 호출을 통해서 프리사인드 URL을 생성해서 호출했던 콜러에게 다시 응답으로 내려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를 조회하는 아키텍처는 클라우드사에 따라서 지금 두 개로 나눠서 볼 건데, 먼저 AWS 쪽 아키텍처를 보면 사용자가 클라우드 프론트의 특정 도메인으로 이미지 조회 요청을 보내게 되면 이 클라우드 프론트는 오리진으로 S3를 바라보고 있는데 S3로 바로 요청을 보내기 전에 이 람다 엣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리사이징 하거나 포맷을 변경하거나 혹은 퀄리티를 조정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 엣지라고 하는 서버리스 레이어에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GCP 쪽 아키텍처도 거의 유사한데 가장 앞쪽에 CDN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LB를 한번 거쳐서 요청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미지 요청을 할 때에는 LB를 거쳐서 라우팅돼서 이제 CDN으로 요청이 꽂히고 이 CDN에서는 오리지널 클라우드 런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클라우드 런도 간단하게 보면은 AWS의 파게이트처럼 서버리스로 서버를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이 GCP 클라우드 런에서는 이미지 URL에 대해서 GCS에서 이미지 버퍼를 불러오고 이 버퍼에 대해서 리사이징이나 포맷 변경 혹은 퀄리티 조정 같은 작업들을 클라우드 런에서 수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에 합쳐서 보면 이런 아키텍처고요. 이미지 업로드와 메타데이터를 조회하는 이 위쪽의 파이프라인,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 유저가 이미지 URL을 통해서 각각의 이미지를 조회해야 할 때에는 아래쪽에 이 두 가지 클라우드에 따른 이 파이프라인을 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근에서는 AWS와 함께 GCP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빅쿼리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머신러닝처럼 이 GCP의 어떤 데이터나 머신러닝, AI, ML과 특화된 기능들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GCP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미지 원본도 데이터 분석이나 학습 등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GCP, GCS로 이미지 원본 데이터를 이완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AWS와 GCS, GCP 이 두 가지의 클라우드 모두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구조로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최근에 업로드되고 있는 이미지들은 모두 S3가 아닌 GCS로만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기존에 업로드 되었었던 기존의 AWS S3에 이미 업로드가 되어서 제공되고 있었던 이미지들은 여전히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서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이 현재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CP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팀의 다른 팀원분께서 발표해주신 GCP 미덕 발표 자료도 있어서 이 발표도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쩌다가 CDN이 갑자기 터지게 되었는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CDN의 정의를 좀 간단히 소개해드려보면 이 CDN이라고 하면은 이 엣지 노드, 즉 POP라고 부르는 이 어떤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컨텐츠를 서빙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장애가 보통 발생하게 되면은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 측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POP만 비활성화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POP에서 바로 컨텐츠를 내려주거나 캐싱해서 내려줄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자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건데 이게 어쩌다가 CDN이 터지게 되었을까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팅 이미지나 어떤 민감한 이미지들은 만료 기한이 있는 사인드 URL의 형태로 제공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런에서는 항상 사인드 URL을 이용해서 이 URL이 만료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잘못된 키로 사이닝 되어서 위변조된 URL은 아닌지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 런에서 항상 이 모든 요청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청이 흘러가게 되고요. 그래서 로드 밸런서에서 CDN으로 요청이 넘어갈 때에는 실제로 사용자가 요청했었던 이 사인드 URL의 형태가 그대로 URL로 전달이 되는데 CDN에서 클라우드 런으로 전달이 될 때는 이 쿼리 파라미터들이 사라지고 특정한 헤더를 통해서 원본 URL이 헤더를 통해서 별도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런에서는 이 어떤 민감한 이미지의 경우에는 항상 저 헤더를 이용해서 이 URL이 변조되진 않았는지 혹은 사이닝 되어 있지 않은 URL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 헤더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URL만 전달되는 이 쿼리 파라미터 없이 사인드 URL이 아닌 그냥 URL만 전달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클라우드 런에서는 이 민감한 이미지들에 대해서 헤더를 이용해서 URL이 만료되거나 위변조된 URL이 아닌지 검증을 시도하면서 다 모든 요청이 실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사인드 URL을 검증하는 부분에서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당근 내에 어떤 민감한 이미지들을 서빙하는 곳에서만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런 CDN 정책, 캐싱 정책을 수정하고 또 코드를 수정하고 배포하기까지 대략 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6시간 정도는 당근 내에서 어떤 이런 프라이빗 이미지, 민감한 이미지나 채팅 이미지들을 원활하게 조회할 수 없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GCP 쪽의 어떤 작업이 다시 원창 복구됨에 따라서 변경 사항들도 다시 복구가 되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아키텍처를 떠올려서 적용을 해보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된 킬 스위치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장애를 회고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방법들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애는 사람의 실수나 트래픽이 증가하거나 신규 버전을 배포하면서 잘못된 버전이 나가거나 하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번에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에는 이 당근 측의 변경 사항이 없을 때에도 이 외부 요인들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장애들을 중심으로 대응해보자 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마다 이중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봤는데요. GCP의 어떤 이런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보면은 DNS부터 시작해서 로드 밸런서, CDN, 그리고 리사이저를 하는 어떤 서버리스 레이어, 그리고 오리진까지 해서 이 각각의 레이어에서 이중화 혹은 순간적으로 스위칭을 통해서 장애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고민했었던, 실제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했었던 아키텍처들을 소개드리고 실제로 어떤 아키텍처를 정하게 되었는지도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화는 업로드를 할 때 스토리지를 이중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이 기존 구조에서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이 업로드되는 시점에서 어떤 버켓에 저장할지를 결정하고 그래서 어떤 버켓에 업로드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CDN을 통해서 서빙이 될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S3에 업로드를 하기로 결정이 돼서 S3에 업로드된 이미지는 항상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만 서빙할 수 있고 또 GCS로 업로드된 이미지는 항상 GCP의 클라우드 CDN을 통해서만 조회를 할 수 있는 구조였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저희 이미지 서비스는 듀얼라이트를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요. 이 이미지 서비스가 직접 이미지 페이로드, 버퍼를 받아서 버켓에 업로드를 해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각각의 버켓에 업로드할 수 있는 프리사인드 URL을 생성하고 이 URL 생성한 거를 클라이언트에게 내려주면 이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그 URL로 멀티파일트 업로드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듀얼라이트를 쉽게 구성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동기화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양쪽의 버켓 간에 S3와 GCS 간에 이런 싱크를 해주는 어떤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S3나 GCS 모두 이 버켓의 이미지가 풋 되거나
업데이트 될 때 이벤트를 받아서 서버리스 레이어에서 이런 별도의 처리를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런 양쪽의 버켓에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메인이나 CDN이나 리사이저나 어떤 레이어에서든 무중단으로 스위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작업 공수도 좀 많이 들었고 이미지가 겹치는 오브젝트 키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리사이징 할 때 스토리지를 스위칭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 느꼈던 거는 이 기존 리사이저는 해당 클라우드의 버켓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리사이저만 갈아 끼워서는 이미지를 서빙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람다 엣지가 GCS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키를 이용해서 S3로 조회를 할 때는 실패하는 구조였던 거죠. 또 반대로도 이제 클라우드 런에서 S3 이미지 키를 이용해서 GCS로 조회를 할 수는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문제의 어떤 문제 의식에 따라서 몇 가지 방안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버켓에 없는 오브젝트이면 반대쪽의 버켓도 항상 폴백으로 질의를 해보는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람다 엣지에서 이미지 요청을 받았는데 S3의 데이터가 없다 하면은 GCS도 한 번 더 찔러보고 또 반대로 클라우드 런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GCS에 이미지가 없다 하면은 S3도 찔러보고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보는 방안이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 공수는 좀 많이 덜 수 있었지만 비용이나 지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이 GCS 각각의 어떤 크로스되는 반대쪽 영역의 클라우드 버켓을 항상 바라보는 별도의 리사이저와 CDN을 구성하고 이 특정 도메인을 여기에 고정적으로 매핑해두고 필요할 때에만 이 어떤 도메인을 볼지 스위칭해주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람다 엣지가 S3를 보고 또 클라우드 런은 클라우드 GCP의 GCS를 보고 하는 이런 어떤 11자 구조의 아키텍처였다면 X자 구조로도 하나씩 한 벌씩을 더 띄워두는 거죠. 이렇게 구성했을 때에는 훨씬 더 아키텍처 상으로 깔끔하지만 개발 공수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좀 리사이저에서 메타데이터, 메타스토어를 항상 조회해서 이미지가 어디에 어느 버켓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동적으로 버켓을 결정하는 것들도 좀 고민했었고 아니면 오브젝트 패스에 스토리지 정보를 가장 프리픽스에 넣어두던가 해가지고 어떤 버켓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패스만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보자 같은 아이디어들도 좀 있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도메인을 합치고 DNS 레이어에서의 스위칭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근에서는 이제 이미지의 아이디를 저장해서 이미지 URL을 동적으로 조회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 URL을 저장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URL이 클라이언트 혹은 특정 마이크로 서버에서 일정 기간 캐시해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앞단에서 이 도메인의 CNAME만 변경을 해서 바로바로 스위칭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접근이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메인 통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어떤 스토리지 이중화 같은 작업들이 좀 필요했고 또 CNAME은 보통 전파되기까지 도메인 TTL이 짧게는 5분 그리고 여러 개의 DNS 서버를 거치면서 전파되다 보면 그 이상도 이런 DNS 전파 시간이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도 좀 있는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6가지의 아키텍처 안들 중에서 후보들 중에서 제가 두 번째 아키텍처의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이 중복된 클라우드 CDN과 이런 어떤 리사이저를 띄우는 방안을 좀 선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단 시간이나 비용, 그리고 작업 공수, 지연과 같은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좀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좀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 킬 스위치 아키텍처를 좀 더 깊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키텍처 구조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 기존과 동일한 아키텍처입니다. 왼쪽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람다 엣지를 거쳐서 S3로 가고
또 반대로 LB를 거쳐서 GCP CDN과 클라우드 런을 거쳐서 GCS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키텍처였는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GCP의 CDN 혹은 클라우드 런에서 이제 장애가 발생해서 불이 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빨간 색깔의 선을 따라서 가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띄우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프론트와 람다 엣지를 이제 그대로 만드는데 이 클라우드 프론트와 람다 엣지는 항상 고정적으로 저희의 GCS 버켓의 오리진을 바라보도록 구성을 하는 방안이고요. 또 반대로 AWS 쪽 CDN 혹은 뭐 리사이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GCP 쪽의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띄워서 이제 GCP 쪽에 새로 띄운 로드 밸런서와 클라우드 CDN과 클라우드 런을 거치면 이 클라우드 런에서는 항상 고정적으로 S3에 있는 오리진으로부터 이미지를 불러와서 서빙해주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최종 아키텍처는 합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빨간 색깔 파이프라인과 파란 색깔 선으로 이어진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러면 어떤 CDN을 볼지, 어떤 도메인을 볼지 어떻게 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에서는 이미지를 조회할 때 대부분의 유즈 케이스에서 이미지 URL을 저장하지 않고 이미지 ID만 저장하고 이미지를 내려줘야 할 때는 항상 당근의 이미지 서비스의 API 호출을 통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URL과 이미지의 너비, 높이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조회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내려주고 이걸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동적으로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CDN과 서버리스 이 레이어들은 항상 배포가 되어 있고 항상 언제든지 이 주소를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액티브하게 띄워두고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 피처 플래그만 변경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이미지 URL의 호스트만 변경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xxx 당근.com이라고 하는 이 GCP 쪽 CDN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GCS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GCP의 CDN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얼른 피처 플래그를 바꿔서 저희가 새로 이번에 만든 클라우드 프론트로 라우팅 되도록 호스트만 바꿔서 이 메타데이터 응답을 바꿔주면 즉시 새로운 클라이언트들의 요청들이 이제 저희가 새로 띄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응답이 내려가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조회하는 어떤 기존의 아키텍처라고 하면 GCP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조회할 때 지금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GCS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미지이고 또 피처 플래그가 활성화되어 있는 장애 중인 기간이라고 했을 때에는 항상 클라우드 프론트로 요청이 가고 이 클라우드 프론트는 항상 고정적으로 저희의 GCS 버켓으로 라우팅 되도록 설정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AWS 쪽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제 불이 나고 있으면 저희가 새로 띄운 클라우드 CDN, 클라우드 런, 이 GCP 쪽의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이 파이프라인은 항상 고정적으로 S3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한 번씩 더 띄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동적으로 피처 플래그를 통해서 호스트만 바꿔서 응답이 내려갈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보면은 이렇게 빨간 색깔의 새로운 파이프라인, 파란 색깔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준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장애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를 인지하는 시간도 훨씬 더 빨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를 훨씬 더 빠르게 인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기존에 좀 파편화되어 있었던 어떤 것들은 그래파나 또 데이터도 어떤 것들은 클라우드 워치 또 GCP의 어떤 클라우드 모니터링과 같이 여러 플랫폼에 파편화되어 있었던 이런 모니터링 대시보드들도 하나의 그래파나 대시보드에 합치고 이걸 통해서 알롯도 구성을 해서 특정 클라우드 벤더에서 혹은 CDN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상 지표가 발생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또 개선도 되었고 또 이렇게 플랫폼과 관련한 작업, 인프라와 관련한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새로 만든 파이프라인이 의도대로 잘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좀 케이스별로 꼼꼼하게 테스트 케이스도 만들고 수동으로도 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클라우드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반대쪽에 파이프라인을 잘 타는지 그리고 이걸 또 환경별로 알파와 운영 환경 그리고 리전별로도 한국, 캐나다,
일본, 영국과 같은 다양한 리전들에서도 의도대로 잘 동작하는지를 검증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애가 발생하고 나서 장애를 인지하는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었고, 또 장애를 인지하고 나서 대응하기까지의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근의 이미지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더 견고하고 더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장애를 인지하는 즉시 이 CDM만 갈아 끼움으로써 전면 장애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에 6시간 동안에 좀 큰 장애가 발생했던 것들을 이제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5분 이내 장애 인지부터 장애 완화까지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 반면에 이런 현재 아키텍처에서의 좀 단점을 살펴보면 장애 중에 플래그를 활성화하게 되면 지연이 다소 늘어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S3, 람다를 거쳐서 S3, 또 GCP는 클라우드 CDN, 클라우드 런을 거쳐서 GCS로 가는 구조인데, 반대쪽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있는 버켓을 조회하기 위해서 좀 더 지연이 늘어난다는 그런 단점은 있었고요. 그래도 이런 지연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이미지가 로드되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장애가 좀 더 나지 않게, 장애가 나더라도 바로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를 선택해서 장애 기간 중일 때에는 플래그를 통해서 바로 극복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설계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근에서는 지금 계속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나 혹은 다른 당근 내의 다른 서비스 개발팀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당근 채용 공고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용 공고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